네, 안녕하세요. 네, 타조선 대표 이정아입니다. 올해 2022년 정신건강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저희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아젠다가 있었고, 또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처럼 저희 당사자들에게 반가운 이슈도 드물어요. 그동안 너무 위로적이고, 또, 치료라든가, 또, 여러 편견으로 인해서 많이 고용이나 일자리 부분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짧게나마 이 당사자들에게 일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PPT가 넘어갔을 예. 일단 이슈 제안을 하기 전에 일하는 당사자 24명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동을 정의한다. 영상을 재생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노동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성장하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일자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그 자체가 자존감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일자리는 미래이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저에게 있어 노동이란 인생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자리는 관계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주는 만남이 되며 나와 세계를 바꿔나가는 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에게 있어 일자리란 삶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감이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노동은 공기이다. 그 이유는 삶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일자리는 내가 살아 숨쉬는 걸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가족, 친구, 이외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일자리는 삶의 길과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길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노동이란 주도권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노동은 가치 실현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상담가라는 일을 통해 정신장애인들도 스스로 자립하여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많은 정신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직업은 윤활유이다. 저에게 있어 노동이란 삶의 등불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노동은 산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노동이란 생명력 있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노동은 자존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나 역시 나 자신에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자리는 권리이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 일자리는 삶의 기회이고 가치이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일자리는 행복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노동은 자신감이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나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본 저희 일하는 당사자들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당사자라고 하면 무능한 존재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방금 화면에 여러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시죠? 저희 당사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많은 당사자들이 바로 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일하지 못하는 당사자, 저희 동료가 옛날에 한번 저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입원을 통한 사회에서 유리된 정신장애인 당사자,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능장애, 사회의 편견과 혐오에 대한 두려움,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환경과 그에 대한 학습, 정신질환과 함께하는 신체적인 질환, 위의 이유에 따른 장기간의 경력 부재, 당사자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약함과 가깝지 않은 접근성, 특히 우리 한국에서 가장 무관심했던 분야가 바로 당사자의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과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저 요즘 가끔 저 그림들을 발표를 하곤 합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거든요. 저런 절망적인 순간들은 모든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저 고통이 아주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누구에게나 당사자들에게는 저런 상실의 고통, 절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독하죠. 또한 이 고독과 고립은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증상이 심해지는지 잘 모르세요. 증상이 심해지는 거는 사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장애인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의 실업이 굉장히 지속이 되면서 동기가 없으니까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이 우리 정신장애인의 자립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그야말로 저는 굉장히 불행한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저 그림을 이 발표 자료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할 얘기가 있어서입니다. 전날 저희 한 10년 전쯤의 일이거든요. 전날 강제 입원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경찰도 방문하고 그렇지만 도움이 없었거든요. 도움이 없으니까 보호자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보호자는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안 가겠다고 그렇게 저항을 하고 싫어하는데도 저희 보호자는 어쩔 수 없이 또 저를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슷한 상황이 또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저렇게 위기의 순간에 고립되어 있을 때 바로 지역사회에서 동료 활동을 하는 저희 당사자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 입원을 하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지역사회에 동료 상담가가 있었으면 강제 입원을 안 했을 텐데
20년 동안 내 청춘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런 슬픈 생각이 굉장히 억울함이 많이 드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지옥의 시간들이었어요. 지옥의 시간들이었고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어준 약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약이죠. 당사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사자에게 어떤 기회를 너무 안 준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고용에 대한 것, 또 당사자들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너무 없다 보니 너무 제도가 없고 또한 우리 장애인이면서 또한 환자이기도 한 그 어딘가의 지점에서 당사자들이 붕 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당사자에게 물론 약도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일을 하면요. 나의 투병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느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립이라는 건 단지 자립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자립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 자립이라는 게, 인간 본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인간 본성과 이 노동이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일하고 버는 돈의 의미와 진정한 자립이 가져다 준 선물 같은 자유. 일하지 못했을 때 증상의 악화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수의 당사자들이 일하게 되었을 때 고립이 해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직업입니다. 바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가능성, 잠재력, 생명력, 당사자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책을 현실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남들처럼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회 제공, 아직 고용에 대해서는 제도가 너무 미비합니다. 특히 이 교육과 또 급여, 직업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이고 특히 당사자의 일자리랑 고용을 현실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서는 급여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급여가 결국은 예산이기 때문에 실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지금 일하는 당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고용이 지속이 되지 않으니까 내년에 또 실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긴 시간의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런 단절을 극복해내고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급여를 주면서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강도 높은 교육을 버텨내기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신장애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하우죠. 전문가와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이죠. 저희 대다수 당사자들이 사실 많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당사자도 어렵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정신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신장애인인 것이 약점 또는 하자 있는 직원으로 취급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이 장애인인 것을 숨기고 일반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근무 시간도 굉장히 짧고 또한 일반 사람들보다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2중고, 3중고 속에서 굉장히 좀 사회에서 힘들다고 하는 오히려 그런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령 건설 현장이라든가 청소 이런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근무
형태밖에는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정신장애인은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비정상이거나 또한 잠재적 범죄자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인식 개선의 길이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고요. 또한 일하는 당사자들이죠. 이런 정신장애인 쪽 말하여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당사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립의 키워드이거든요. 또한 노동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장애 경험을 당사자의 자산으로 만드는 일.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회복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소위 말하는 일할 수 있는 효율감이 생깁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시겠지만 이게 정신장애의 특수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특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용의 방향성이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이 경험이 전무하고 또한 또 장기간의 약물 투약이죠. 장기간의 약물 투약이 또한 기능퇴행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고용지원 서비스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시겠지만 특히 등록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하는 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을 달수급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기회를 당사자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아직 전혀 이런 거 안 해봤는데요. 당사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옛날에 강좌 입원됐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일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당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가 일을 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가 바로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득과 또한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아마 이게 특히 당사자랑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일반 직장에서 정신과 진료받으러 가야 돼요. 조퇴하겠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당사자들 전부 한 달에 한두 번,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우리가 투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화시켜줘야 됩니다. 왜 휠체어가 가게 바닥은 놓고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의 제공이죠. 근데 당사자들에게 편의 제공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편의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재발했을 때의 조치입니다. 짧게는 보름, 길게는 2달 정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병가를 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당사자 중심의 그런 노동 환경이죠. 노동과 정책의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일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근무하는 환경에 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사자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당사자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필수적입니다.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 수행을 위한 반복된 학습의 제공이죠. 학습을 계속 친절하게 알려주고 한 번에 안 되면 10번, 20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불안함과 함께 동반되는 기능 저하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동료 당사자의 팀워크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교육과 당사자에게 또한 일을 맡기는 용기. 많은 현장에서는요, 당사자한테 일을 맡기면 불안하니까 더 그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고 솔직한 당사자들의 감수성을 기반하여 굉장히 투명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가중화시킵니다. 당사자들에게 뭔가 숨기거나 또 그런 환경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사자들의 정서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또 운영자의 역량도 많이 필요하죠. 저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역량이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늘 깨닫고는 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공공의 일자리가 아니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당사자 일자리 사업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특히 이 일자리 사업을 좀 지역사회에서 안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 정신장애 일자리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복지부에 그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요, 당사자의 바로 사회적 돌봄 비용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당사자에 대한 투자입니다. 병원이나 전문가에 대한 지원보다 당사자 개개인을 위한 투자가 더욱 치유 효과를 높입니다. 당사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면 그 효과는 이제껏 썼던 예산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결국 당사자 본인 가족 사회에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두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는 자유이며 일자리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현실화를 논할 수 있는 오늘의 귀중한 포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특히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과 양성과 활동보장을 하는 활동보장이 반드시 실현이 돼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고용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정화 대표께서 왜 당사자들한테 그렇게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고용 지원이 절실한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정화 대표의 말씀처럼 회복의 길이 정말 회복을 한다는 것이 정말 자기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그런 것에서 자기 자존심이 올라가고 또 여태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건강보험료도 내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비용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므로 정말 당사자의 어떤 직업을 갖게 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